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성 경영론 오늘은 8주차 8-1 감성 CEO 허브 컬러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기왕 동영상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강의만 듣고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지가 될 수 있게끔 복습을 하는 교수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6번 이야기해야 여러분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 한 번이라도 복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기왕 듣는 것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를 듣고 머릿속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강의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성 리더십의 구성의 하위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기인식 능력 내용인데 감성적 자기인식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알고 또 그것의 영향력을 깨닫고 결정을 내리는데 본능적인 감각을 이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자기평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기평가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한계점과 장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 능력을 키우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확신 능력인데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업에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을 자기 확신 능력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관리 능력인데요. 리더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힘인데 여기서 지금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제어 능력이 있어야만 리더로서의 갖추어야 될 자기 관리 능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감성적 자기 제어 능력이 있는 리더는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감정이나 충동을 다스릴 줄 알고 그것을 유용한 형태로 바꿀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리더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자기 제어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솔직할 수 있는 능력인데 자기 관리 능력의 솔직함, 이것은 자신의 감정과 믿음,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숨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솔직함은 성실함을 낳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적응력인데요. 리더는 사방에 밀어닥치는 요구들을 힘과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처리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이 아무리 복잡해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갈 수 있는 적응 능력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부딪혀도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성취력인데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리더가 이런 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는 말이 안 되겠죠. 자기 관리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진취성입니다. 진취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쟁취하거나 아예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진취적인 태도다. 단어 그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천성인데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든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엿보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이건 낙천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에서는 사회적 인식 능력을 이야기했는데요. 감정이입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감정이입에 대한 사전적인 용어를 설명을 했었죠. 철학, 자연의 풍경이나 예술 작품 따위에 자신의 감정이나 정신을 불어넣거나 대상으로부터 느낌을 직접 받아들여서 대상과 자기가 서로 통한다고 느끼는 일들, 이런 것들이 감정이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을 하는 리더들은 다양한 감정 신호에 자신의 주파수를 맞출 줄 알고 말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감정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는 다른 사람 견해를 받아들일 줄 알고 또 감정이입은 다양한 환경 혹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입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회적 인식 능력 중에 그 다음에 조직 인식 능력인데요. 사회적 연결망과 잘 간파해서 핵심 권력 관계를 제대로 읽어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움직이는 지배적인 가치관과 무언의 원칙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인가 하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능력인데요. 부하 직원들이 고객 혹은 손님들과 관계를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정서적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만족도를 주의 있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관계관리 능력은 오늘날에 굉장히 지금 뜨고 있는 학문인데요. 릴레이션십 마네지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능력 3요소가 종합적으로 합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안다는 어떤 의미인데요. 관계관리 능력 중에는 영감을 불어넣는 능력입니다. 확고한 전망으로 구성원을 이끌고 공감을 유도해서 이 일을 흥미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영감을 불어넣는 능력이죠.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를 스스로 직접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따르는 공동 사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관계관리 능력이죠. 그 다음에 영향력인데요. 듣는 이에게 즉각적인 호소를 할 줄 알고 이 일을 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과 조직으로부터 적극 참여를 이끌어낼 줄 아는 그런 것들입니다. 집단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 설득력 있게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힘인데요. 이게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능력인데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와주려 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과 그 장단점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게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능력입니다. 변화를 촉진하는 능력. 멈춰 있어서는 안 되겠죠. 변화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현 상태를 타파하고자 하고 새로운 질서에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등 관리 능력인데요. 상이한 관점들을 이해하고 공동의 이상을 향해서 에너지를 발휘하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관계 관리 능력 중에는 아주 중요합니다만 팀워크와 협동을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동료애를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집단적 노력에 능동적이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입니다. 관계관리 능력은 오늘날에 굉장히 많이 리더로서 쓰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감성 리더십의 영역을 여기서 요약해 놨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사회적 능력과 개인적 능력이 필요한데요. 사회적 능력은 관계관리 능력과 사회인식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능력은 자기관리 능력과 자기인식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영자는 감성 핸들러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성을 유발하고 조직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감성 핸들러가 돼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감성 핸들러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고요. 그 자포스의 오픈도어 정책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임원실에 아예 문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내용에 대화 도중에 구성원에 대한 좋은 감정, 신뢰하는 감정, 존중하는 감정 이런 것들을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구성원들에게 보여줘야 상호 감성적 교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숨 쉴 공간을 주어야 된다 하는 내용인데 조금 다소 여유를 가지고 구성원들을 휴식할 수 있고 또 자기 생활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감성 파괴형 리더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리더가 다 중요한데 감성 파괴형 리더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구성원들 감성 파괴 내용은 다시 설명하자면 부정적인 감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긍정적 감성은 구성원들의 신뢰와 자부심, 업무의 몰입, 창의성과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부정적인 감성은 팀 동료들과 화합과 고객 대응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부정적인 감성은 감성 파괴형 리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감성 파괴형 리더 중에서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절망적인 분위기 10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두려움, 분노, 무력감, 스트레스, 불안, 적대감, 질시, 탐욕, 이기심, 증오를 이렇게 10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조직을 무력하게 만들고 조직 내 감성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감성 파괴 리더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구성원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유형, 이거 안 되겠죠. 의도적으로 부하 직원의 자존심을 공격하는 리더 언행, 아주 잘못된 것이죠. 또 인격적인 모독과 공격을 받은 직원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구성원 감성에 무감각한 리더 유형입니다. 무인데 두가 철자가 잘못 써졌네요. 무감각한 리더 유형인데요. 구성원들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리더는 감성 파괴형 리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또 말과 행동이 다른 리더, 이것도 또한 감성 파괴형 리더에 해당이 됩니다. 지나치게 일 성과 중심으로 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성과 중심으로 일을 하는, 이것도 파괴형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감성 리더십의 발휘 효과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제어 능력이라고 그랬죠.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애정이 있어야 된다. 감성적 리더십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애정. 지금 코페아라는 학자는
감성 리더십이 관리자 자신의 경력 개발과 조직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리더십, 전략, 기술 혁신, 뭐 이런 내용들이 개방되고 진실된 의사소통, 그리고 신뢰관계 형성, 팀워크, 고객에 대한 충성심, 창의성, 혁신과 같은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는데요. 열정이라는 감성은 정열적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솝우화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바람과 해가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시합을 하는데요. 바람은 외투를 벗기려 했지만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 옷을 벗기지 않게 꼭 여미게 됩니다. 그러나 해는 따뜻한 햇빛을 비치자 행위는 금방 옷을 벗어들었다는 것이죠. 감성 리더십은 한마디로 말하면 햇빛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수업할 내용이 감성 CEO 허브 켈러인데요. 이야기가 들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1 감성 CEO 허브 켈러. 허브 켈러하는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 CEO입니다. CEO인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에 전면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직원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 CEO 허브 켈러한테 16,000명이 종업원이 쓴 내용을 광고에 실었습니다. 허브 감사합니다. CEO에게 종업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직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해 준 것을 감사하게 한 겁니다. 추수감사절날 수화물 적재를 직접 도와준 것을, 모든 사람에게 키스해 준 것을, 우리가 하는 말에 관심 있게 귀 기울여 준 것을,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항공사를 경영해 준 것을, 휴일 파티에서 노래를 불러준 것을, 직장에서 반바지와 운동화를 신게 해준 것을,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사우스 웨스트 본사에 출근한 것을, 보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준 것을, 16,000명 임직원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전면 광고의 내용이었습니다. 16,000명 종업원이 CEO에게 허브 켈러에게 감사의 광고를 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임직원들이 보스 날을 이렇게 맞아서 켈러 회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광고로 실었던 것입니다. 직원들이 돈을 모금해서 광고를 실었다는 점이 대단한 것이죠. 그만큼 CEO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EO 성공 요인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면 하나는 실적이고 하나는 존경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적은 CEO는 실적도 있어야 됩니다. 회사 매출, 이익 등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해야 성공한 CEO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존경인데 회사 임직원 및 구성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 CEO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실적과 존경인데요. 사우스 웨스트 회장 허브 켈러가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 회장은 미국 뉴저지주에서 태어났는데요. 변호사 출신인 그가 항공사업에 뛰어들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어느 날 놀린 킹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가 운영하던 지역 항공사가 파산의 정리 절차를 돕기 위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항공사가 파산 정리 절차를 돕기 위해서 변호사로서 만났었는데, 두 사람이 한참 식사를 하던 중에 놀린이 냅킨 한 장을 내밉니다. 거기에 새로운 항공사업에 대한 구상이 간략히 그림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역 대도시만을 운영하는 주요 결자인데요. 진지한 토론을 벌인 끝에 항공사업에 뛰어들기로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래서 켈러는 변호사였는데 이제 CEO로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스 웨스트는 그 이후로 기존 항공사들과 차별화된 창의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국내 단거리 노선만 집중을 했고, 지정 좌석제, 음료, 기내식 이런 서비스를 모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없앤 대신 운임을 대폭 낮춥니다. 그리고 평균 45분 정도 걸리던 탑승 대기 시간을 15분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사우스 웨스트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 잡은 내용이 다양한 유머, 놀이, 이벤트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우스 웨스트의 기장은 게이트에서 직접 승객을 맞이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캐럴을 부르고, 승무원들은 안전수칙을 랩송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승객의 눈을 가리는 누굴까요? 라고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일반 항공사에서 할 수 없는 독특한 이벤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우스웨스트의 기내방송은 이렇게 했답니다. 음료나 커피는 4달러, 와인은 3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머가 나오죠. 저희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기내에서 6개 출구가 있으니 밖으로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또 기내 방송을, 출구는 앞쪽에 2개, 날개 쪽에 2개, 뒤쪽에 2개가 있습니다. 천장에 전등이 디스코장의 불빛처럼 여러분을 출구까지 안내할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분은 밖에 있는 날개 2로 자리를 옮겨서 마음껏 피우시기 바랍니다. 흡연 중에 감상하실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내 방송을 아주 유머스럽게 진행한 회사로 아주 유명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운영 방식이죠. 또 이 켈러라는 사람은 회장으로 취임하던 날 사규집을 던져버렸답니다. 그리고 출근길에는 토끼 분장을 하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엘비스 프레슬리 복장을 하고, 또 이사회 때 청바지를 입었고, 직원 연설회장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하고, 이렇게 이색적인 내용들을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CEO로 상상했던 내용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까지 아주 독특하게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켈러는 직원들을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이것도 깜짝 놀란 문구인데요. 고객은 두 번째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다. 이 말을 그 경영 철학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이면 회사로 출근해 청소원들에게 도넛을 나눠주고, 작업복을 입은 채 기내를 청소하고, 또 항공계 최초로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직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내용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늘 옳은가요? 아니요, 고객은 늘 옳지 않습니다.
고객은 때때로 잘못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했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 고객을 우리는 그런 고객을 수송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뭐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십시오. 우리 직원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켈러는 직원들의 이름을 모두 외웠고 또 관심과 후원을 기울였고 즐겁고 자유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우스웨스트는 최고 항공사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첫 번째 직장으로 이렇게 만들고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발상으로 해서 저가 항공사업에 뛰어들었고 새로운 운영 방식으로 성공했던 사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쟁이 고객 사무실을 초토화했다 해서 감정 노동자에 대한 힐링 전략으로 고객의 이해를 통해 업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을 진행을 해서 문제 고객 응대 교육보다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현장 학습을 통해서 고객에 대해 이해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감성 리더십 발휘를 했는데요. 조직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최적화한 형태로 더욱 효과적인 감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여기서 강조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고객 만족을 위해 내부 조직 구성원들의 서비스 관련 직무에 발생하는 업무 부담과 감정 노동의 아픔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켈러 회장의 경영 방식, 감성 경영 이 내용에 대한 사례를 이번 장에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감성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감성 경영 8-1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CEO 허브 켈러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